광복절과 건국절 이후에 펼쳐진 남과 북 지도자의 지도력 비교. 8월 15일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뜻깊은 날입니다. 1945년에는 일제 36년의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광복의 해였으며 194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기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과 건국을 결코 잊지 못할 나라의 축제일로 여기며 단지 축제로만 여기지 않고 정신을 계승시켜 가난을 이겨내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 개발을 통해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같은 해 광복과 건국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에 진입했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 지도자의 지도력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건국하였고, 김일성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없는 사회주의를 표방한 공산주의로 건국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전 세계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것을 보며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력의 안목을 높이 사게 됩니다. 특히 농지개혁을 시작으로 의무교육 제도의 도입과 문맹 퇴치운동, 양반 제도를 뿌리고 뽑고 남녀에게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탁월한 외교력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독도를 지키기 위한 동해상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 묘사가 거의 같았습니다.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지금의 동대문 운동장에 당시 서울운동장에 1945년생 해방둥이와 1948년생 건국둥이를 운동장 맨 앞에 여러 분야의 국민 대표와 함께 참석시켜 광복절과 건국절 행사를 하였는데 1948년생인 제 자신도 초등학교 때 몇 차례 참석하여 지근거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65년 7월에 가족장이지만 국장에 버금가는 뒤늦은 예우로 치러진 장례는 이화장에서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연도를 가득 메운 온 국민의 울부짖는 통곡 속에 장엄하고 엄숙하게 치러졌고, 그때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비판적인 언론을 포함한 모든 세력이 애도하며 그분의 업적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야 온 국민의 영웅이 되셨으나 언제부터인가 오히려 국민을 죽인 살인마로 몰아세우고 오히려 국민을 학살시킨 북한 김일성을 칭송하는 세력들이 꿈틀거리다가 급기야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들에게 섞여 있는 소수의 국민들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 토지개혁에 대하여 나누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여러 업적에 대한 제2의 건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이승만 정부보다 먼저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명분은 지주들에게 무상으로 몰수하여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무상공급이라는 내용에 온 인민들이 속은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식인 지주들을 억압하여 노동자 농민들을 돕는다는 말에 80%가 넘는 대다수 노동자 농민들이 봉기하여 지주와 지식인들을 탄압하거나 학살토록 하고 모든 토지를 국가가 몰수하고 소유한 후 대단히 농장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농장주가 아닌 노동자가 되게 하였으며 적당한 배급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8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뭄이나 수재 때나 농장이 내 소유가 아니므로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농민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들에게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작인들에게 유상으로 토지문서와 함께 물려주되 토지대금은 농사짓고 수익금 일부로 수년 동안 나누어 납부토록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 땅 한 뼘 가져보지 못했던 영세 소작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가 생기므로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자네들 대학 공부시키고 공부한 자네들이 국가에 대한 고마움으로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보답하게 한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향한 개혁 정책입니다. 한편 지주들은 자신의 농지를 국가에 매각한 대금으로 각종 산업자금 또는 미국상 방앗간 등 개인 사업에 활용함으로 땅에 묶여있던 돈이 나라 발전에 쓰여지게 되므로 그들 중에 대기업, 중소기업, 상공인, 과학자 등 산업 역군들로 탈바하게 함으로 부강한 나라를 일구게 하는 경제 성장의 기초가 그 토지개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후에 6.25 전쟁으로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지키고자 스스로 나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된 결과로 전쟁을 승리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포로 석방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된 역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